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레빗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배웠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레빗을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레빗을 처음 혼자 배우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레빗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레빗을 저도 많이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실 때 레빗은 어떻게 보면 시공상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많이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젠 제일 중요한 장점이 적산이 편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CM 회사 쪽에서 이렇게 CM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레빗은 적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CM도 관심이 없고 시공이나 이런 것들도 설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해봤을 때 많은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레빗이라는 어떤 BIM 프로그램이 정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좀 아쉬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레빗을 우리가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일단 꼽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레빗의 비용이에요. 사실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레빗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봤을 때 오토캐드를 일단은 이용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레빗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중복적으로 돈이 나간다는 거죠. 사실 오토캐드만 하더라도 이제 라이센스 비용이 1년에 200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레빗을 만약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한 컴퓨터당 라이센스가 거의 300만원 정도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토캐드 없이 레빗만 가지고는 100%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라이센스의 추가적인 비용, 이게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오토캐드로 작업을 했던 분들은 항상 이제 2D에 익숙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레빗이라는 거는 3D 개념으로 완전히 넘어와 버리니까 모든 걸 다 3D로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이제 완벽하게 2D에서 했던 것들을 3D로 그대로 모든 걸 구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토캐드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능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사용하는 기능만 또 사용하고, 그리고 새로 나온 기능들 중에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오토캐드 2019 버전인가 18 버전부터는 이제 면적 계산도 다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이제 면적 계산도 오토캐드에 있는 그 아키텍처 그 버전에 있는 면적 계산하는 그 추가적인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리습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의존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도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모든 걸 우리가 다 레빗화를 시켜서 도면화 시키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3D로 복합적으로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레빗이 조금 더 어렵고 거부감이 좀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레빗을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레빗이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벽을 그리고 이제 슬라브를 그리고 건물을 형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패밀리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패밀리 만드는 게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패밀리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이 도면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들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패밀리를 스스로 이제 뭐 회사 자체적으로 패밀리를 만들 수가 없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납품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대한 그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패밀리라는 거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학습이 된 상태에서 레빗을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들어보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 closed beam 아니면 뭐 오픈 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려운 뭐 뭔가 개념적인 것들을 하면서 그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클로즈드 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회사 내에서 패밀리를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클로즈드 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오픈 빔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어떤 그런 소스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걸 따라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패밀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레빗이 전혀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번씩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웹사이트, 이제 빔 오브젝트 이런 곳에 가면 이제 빔으로 관련된 이런 레빗 데이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데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도 있고 제조사들이 다 제공하는 데이터들인데, 뭐 이런 것들 뭐 다운받아서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빗 클릭 한 번만 하면 바로바로 다운을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레빗을 패밀리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레빗 패밀리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뭐 대부분 여기서 제공하는 레빗 패밀리들은 일단 아주 상세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용량도 많아질 뿐더러 이젠 제가 필요 없는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좀 번거로워지고, 그리고 CAD 파일, 그러니까 레빗 파일은 되게 무거워지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뭐 찾아서 외부에 있는 그런 소스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진 않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거의 대부분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파라메트릭 같은 개념들을 조금 더 제가 필요한 대로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런 걸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잠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삼아서 보여드릴 건데, 이제 레빗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주분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행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건축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면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이 가는데, 근데 그 건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도면을 보고서 이게 뭐 공간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뭐 3D 렌더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죠. 건축주분들이나 아니면 시행사 미팅을 하고 있을 때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각도대로 이렇게 변경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안에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레빗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이게 프로그램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CAD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뭐 이 정도 프로젝트를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뭐 이틀, 3일도 안 걸려요. 2, 3일이면 이제 허가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도면과 3D가 거의 대부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레빗의 또 장점을 보여드리면, 일단 뭐 허가 도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이걸 허가를 득했어요. 득하고 나서 이제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실시 설계로 넘어갈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허가 도면을 일단 복사를 합니다. 뷰 복제를 할 때 상세 복제를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복사가 하나 된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설정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시 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무조건 스케일을 지금 이쪽에 이런 기본적인 세팅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 설정인데, 그래픽 설정을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가 회사 세팅을 전부 다 제가 다 지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쓰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아우스führungsplan, 그러니까 실시 설계에 맞게끔 제가 가시성을 다 맞춰 놓은 걸 갖다가 적용만 시키면, 그럼 실시 설계에서 중요한 것들, 벽의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세팅대로 맞춰서 자동으로 다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치수선들도 지금 100분의 1이 아니고 50분의 1로 하면 치수선들이 기본적으로 다 뽑아진 상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문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 몇몇 가지를 좀 보충하고 벽체선만 나오면, 원래는 허가 도면을 가지고 CAD로 그릴 때는 한 번 더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허가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CAD 실시 설계를 위한 기본 도면을 만드는데 거의 10분이 채 안 걸려요. 10분이 채 안 걸리고, 사실 CAD로 작업을 했을 때 이 작업만 해도 한 2, 3일 정도 작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2, 3일 이상 작업을 하고 그 다음 구조회사에다가 이 도면을 보내주면 그때부터 구조 계산을 하는 건데 거의 하루 만에 끝낼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면도 이렇게 해서 구조 쪽에 딱 넘겨주면 구조에서 그 다음 작업해서 딱 넘겨오면 그 구조 도면을 가지고 또 실시 설계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프로세스가 너무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도면 작업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단축되는 것들이 있고,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우리가 2D로 CAD로 그림을 그렸을 때 좀 공간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계단실 같은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런 부분을 2D로 계획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2D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간들이 생기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 좀 예측하기 힘든데, 이런 것도 이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렇게 건물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 놓고 계획을 하다 보면 계단실이 이제 사람이 올라가는데 머리 높이가 이게 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이런 것들도 이게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계단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3D적으로 좀 구상을 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3D적으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D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이제 3D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3차원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의 공간들, 지붕 밑에 공간들, 뭐 건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지붕이 어떤 느낌이고 실내는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2D에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뭐 이런 것들 바로바로 시행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건축주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작업 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또 완성도 아니에요. 완성도 아니고 그저께 1차적인 미팅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음 주에 허가를 넣기 위해서 이제 작업할 거 조금만 수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도면을 열어서 조금 지저분한 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뭐든지 다 3D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패밀리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급하면 2D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리프트 같은 것도 사실 뭐 지금 시간이 이걸 다 그리면서까지 그러니까 만들 만큼 뭐 굳이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만큼 3D로 다 준비를 해야 될 만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2D로 선으로 그냥 표현만 그냥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제가 패밀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이제 쓰레기통 박스를 만들 거거든요. 야외에 있는 쓰레기통 박스인데, 지금 이쪽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 옆에 이제 차가 내려간 지하 주차장 램프가 있잖아요. 램프 옆에 보면 이쪽에 이제 쓰레기통 박스를 제가 이쪽에 계획을 했어요. 이쪽에 쓰레기통 박스를 만들 건데, 그것도 제가 뭐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것들이 파일을 다운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형태나 원하는 모양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규격도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규격이나 사이즈를 맞는, 저한테 제 도면에 맞는 패밀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말에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만들려고 일단 작업 중에 그냥 이렇게 2D로만 표현만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허가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잖아요. 상관없는데 어쨌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도면을 이제 열어서 패밀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